안녕하세요. 경제라이다입니다. 매주 주말에 다음 주 전망과 전략,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주간 전망대 컨텐츠입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 알려드리고 뉴스와 연관된 종목과 호재 여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코스닥과 코스피가 하루 만에 10% 이상 급락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하루 만에 발생한 이번 하락으로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17조로 지난달 1일 기록한 19조에서 무려 2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코스피만 놓고 보면 현재 신용융자 잔고가 9조 8천억으로 10조 원 아래로 5개월 만에 내려온 것입니다. 지수의 바닥 공식은 완성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신용 물량들의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폭락장 속에서 유입된 레버리지 자금들도 꽤 발견되고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에 4,300억이나 개인들이 순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수가 개인들만 매수 기회를 주고 반등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수는 외바닥에서 다이렉트로 반등하기 어렵습니다. 8월은 이렇게 급등락을 보이면서 기간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수 급등에 따라가지 말고 조정 때 물량을 늘리는 전략이 가장 유효해 보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를 소개하면서 반등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하락장에 개인들과 함께 기업들의 임원들도 자사주 매입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부사장과 SK하이닉스 임원도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고 삼성 SDI, 하나생명, 페노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화재 등 많은 기업의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습니다. 위 소식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건 삼성생명, 하나생명, 삼성화재 등 밸류업 관련 기업의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 증시의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외국인보다 기관들의 매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기관들이 밸류업 관련주를 살살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밸류업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봐야겠다라는 힌트를 주는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의 수출 데이터에서 반도체와 자동차의 비중이 30%를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비중은 지난 2017년 4분기에 기록한 26.9%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은 것인데요. 반도체는 올해 메모리 가격 상승과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에 따른 AI 서버 출하량 증가 등이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자동차는 작년에 급성장하던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이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완성차 수출액도 작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민해봐야 하는 사안은 지금까지 반도체와 자동차가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30% 내외였습니다. 보수적으로 말하면 박스권 상단인 것이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31% 이상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수출 비중 30%를 올 7월에 주가에 반영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조정 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며 반도체 수출 증가가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소매 판매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매 판매액 지수가 이번 분기가 작년 분기보다 감소했고 이는 9분기 연속 하락으로 1995년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위축되고 있는 지표라고 합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계속 하향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2.7%에서 2.5%로 하향하는 추세입니다. 투자 관점으로 이 뉴스에 접근해보면 테크주들의 약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으며 반대로 밸류업 같은 저PBR 종목이나 저PER 종목 중에 주주환원 정책을 늘려나가는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려봅니다. 밸류업 종목들이 경기 둔화 구간에서 빛을 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증권사들의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라는 소식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투자가 늘면서 수수료 수입이 급증했고 시장 금리가 내리면서 채권 등 운용 자산의 평가이익이 급증한 탓인데요. 부동산 PF 문제가 남아있지만 대형 증권사들에겐 거의 타격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3,700억의 수익을 기록했고 NH투자증권도 4,200억 가량의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수수료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상반기만 2,550억 달러를 매수하면서 2023년 대비 무려 32%나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 보유한 채권 등 운용자산 평가이익도 추가로 기대해볼 수 있어서 하반기 증권주를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말 사이 나온 뉴스를 종합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지수는 8월 내내 급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음 주엔 물가지수 발표 등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아 상당한 변동성이 예고됩니다. 8월은 상승하는 날에 매수에 가담하지 않고 급락대 비중을 모아가는 전략을 유지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또한 밸류업 종목들의 매수도 유효해 보이는데요.
밸류업 종목들에 대한 소개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라이다는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좋은 정보를 가져와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라이다는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경제라이다의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